네, 안녕하세요. GD지온 캠퍼스 CNU 리더 오거나이저를 맡고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파이썬 립 매플라립을 더 이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시각화함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의 그 시각화한 이제 공간의 기본 구조나 그래프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실제 그걸 코드로 구현해보면서 구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일괄 좀 공부해 봤습니다. 이번에 좀 다룰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런 공간을, 하나의 공간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면, 이번에는 이제 피겨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그 그래프를 정의할 수 있는 그 엑시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엑시스를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챕터의 주제는 피겨에서 엑시스 요리하기라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론을 통해서 피겨와 엑시스의 핸들링 방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복습을 해보면, 피겨와 엑시스라는 공간이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구성한 두 가지 공간이었고요. 피겨라는 거는 여러 가지 엑시스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를 했었고, X라는 것은 실제 개별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 엑시스를 하나의 포인트로, X를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생각해서 이 X의 위치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이제 X라는 것이 평면 공간으로 정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치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 피겨라는 걸 일사분면 그리고 좌표평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피겨의 1번 점의 위치를 0,0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x라는 점의 특정 부분이 이 0,0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는가로 저희가 x를 피겨 내에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 점의 위치가 이제 x 좌측 하단점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1번, 2번 점의 거리를 구할 때 저희가 x축 방향으로 x만큼, y축 방향으로 y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x가 평면인 것을 좀 전제로 했을 때 평면인 걸 알지만, 그래도 이제 x의 위치를 이제 그 좌측 하단점을 통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x라는 것이 좌측 하단점으로 정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x라는 것이 점이 아닌 원래 평면이었기 때문에 실제 너비와 높이를 얼마나 갚는지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너비와 높이의 개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정수를 대입해서 이제 넣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피겨의 너비와 높이의 상대적인 어떤 비율이 그 x의 그 너비와 높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값을 정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피겨의 그 너비와 높이를 정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10 by 10으로 정했을 때, 우리가 이 피겨의 넓이가 10일 때 우리가 뭐 6 정도의 크기, 뭐 4 정도의 크기로 이제 너비나 높이를 정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해당 정수를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피겨의 해당 열의 크기나 뭐 행의 크기로 그 값을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대적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그 너비와 높이를 정의를 해주면 저희가 x의 높이를 조금 더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좌측 하단점을 기준으로 x들 여러 개 정의를 했었는데요. 하나의 피겨에서 여러 개의 x를 또 표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가 좌측 하단점을 포인트로 잡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 중복이 생길 수도 있고, 중복이란 말이 이제 겹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모양을 정말 자유자재로 다양하게 자유롭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방법이 이렇게 좀 자유도가 높은 표현 방식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좀 더 깔끔하게 그래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가 되면 안 좋지 않을까라는 어떤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겨라는 공간을 좀 더 정갈하게 깔끔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게 구현해 놓은 함수가 이제 서브플롯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브플롯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피겨를 우리가 정한 행과 열의 개수만큼 정확하게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각각의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피겨를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번 그래프의 레인지나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할 축의 레인지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번 이렇게 같은 공간에 데이터를 나누는 거 조금 너무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니즈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은 정갈하되 조금 더 유연한 그런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이 똑같이 이제 서브 플랫이 사용하긴 하는데 이 격자 구조를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서 실제 이제 슬라이싱 같은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공간을 정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좌표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드 스펙이라는 함수를 또 사용해서 이제 그 공간으로 정의된 그리드 공간을 이제 서브 플랫으로 할당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피겨를 조금 더 자유자재로 엑시스 공간을 나눌 수 있게 피겨에서 조금 더 자유자재로 엑시스 공간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실습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X라는 공간을 생성하는 방법은 앞서 이제 이 피겨가 1사분면이고 좌측 하단값이 0,0이라고 봤을 때 이 x의 좌측 하단점과 이 0,0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실제 그 피겨 내 x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x라는 것의 위치가 정의가 되고 나면은 x가 본래 평면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평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너비나 높이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비나 높이 값도 같이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됐을 때 이제 엑셀을 생성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었죠. 두 번째는 서브 플러스 활용해서 격자 구조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저희가 피겨라는 거를 저렇게 너무 자유도 높은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물론 이제 이런 구조도 저희가 뭐 은밀하게 이제 정확하게 같은 너비와 높이를 쓰고 그다음에 위치도 명확하게 잡아주게 된다면 잘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매번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가 있었고 그 함수의 이름이 이제 서브플랫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브플랫을 활용해서 격자 구조로 배치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각각 똑같은 크기로 나눠져 있는 행과 열의 정의해준 행과 열의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를 갖는 어떤 공간으로 나뉘어져서 이 공간 안에 플롯을 저희가 정의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이제 처음에 x 함수 정의된 부분을 보시면 뭐 피겨라고 하는 저희가 큰 그래프의 집합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정의했고 그 공간 안에 저희가 add x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공간을 정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 피겨라는 공간의 오른쪽 그림에 네 가지 x가 담겨 있는 이 공간을 저희가 하나의 피겨라고 봤을 때 좌측 하단 값을 0,0으로 잡고 그리고 첫 번째 x1의 위치를 좀 생각을 해보면 x1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값이 x축으로는 0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는 0.5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0.5 더하기 0.1을 더 했는데 일단 0.1은 무시하시고요. 0.5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점을 대상으로 x1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x축에서 0.5만큼 떨어져 있고 y축으로도 0.5만큼 가야만 이제 x2가 정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x2의 좌측 하단점은 이 피겨의 정중앙 정도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저희가 0,0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0,0은 당연히 시작점이다 보니까 x3가 시작점에 딱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X4 같은 경우에는 X축으로만 0.5만큼, 그 Y축으로는 또 0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0.1을 넣은 이유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X 정확히 0.0 값을 갖게 돼버리면 이 그래프의 축이 겹치게 그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그래프 축이 겹쳐버리는 경우에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제 0.1이라고 하는 유격을 제가 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자유도가 높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점의 위치를 잘 잡더라도 조금 컨트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숙련이 되신 분들은 이 방법도 굉장히 편하겠죠. 좌측 하단점 값만 넣어주고 그 너비 값도 제가 뭐 피겨의 절반으로 다 설정한 게 보이시죠? 피겨의 절반 값으로 다 설정해줬고 너비 높이 전부 다 직사각형인 형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값들을 설정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좌측 하단점을 명확하게 바로 보고 어디 위치해야 될지를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런 방식이 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편하든 안 편하든 일단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플랫 함수를 이용해서 x를 배치하는 방법인데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피겨를 만들고 이전에 엑시스에서는 우리가 위치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줬었는데 정의를 해주지 않아도 뭔가 바로바로 이렇게 값이 할당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대신에 이제 그 대신에 넣어주던 값이 뭐 221, 222, 뭐 23, 24 이런 값을 넣었는데 저런 노테이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용했던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 서브플랫이라는 add 서브플랫이라는 저 메서드 안에다가 222 이런 식으로 넣는 것보단 뭐 2x2 행렬의 첫 번째다 뭐 2x2 행렬의 두 번째다 이런 식으로 2, 2, n의 형태를 좀 유지해서 적어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가독성도 좋긴 하고 이 부분은 제가 교육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했지만 가급적이면 몇 바이 몇에 몇 번째다라는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리드 스펙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유연하게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저렇게 그리드 스펙을 이용해서 실제 그리드를 정의하고 그걸 슬라이싱 하면서 서브플랫에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맵플라립의 그리드 스펙이라는 거를 제공하고요. 이 해당 모듈을 이용해서 실제 그리드 값을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피겨를 3x3으로 나눈 거죠. 3x3으로 나눈 다음에 보시면 x1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랫 1이라는 차트 제목을 갖고 있는 x 공간이고요. 그 공간의 그리드의 정의를 보시면 0, 그리고 0, 1, 2 이렇게 가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0, 1, 2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지막 값은 포함을 안 하니까 0, 1이겠죠. 그래서 0, 0, 1 값으로 정의가 된 이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행이 0번째, 열이 0, 1번째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플랫2는 행이 0번째, 열이 두 번째 딱 정의돼서 플랫2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랫3 같은 경우에는 행이 1부터 끝까지 그리고 열은 0번째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플랫4는 행이 첫 1번 행이고 그리고 열이 1번부터 끝까지 라고 되어 있고요. 플랫5 같은 경우에는 행이 2번 그리고 열이 1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정갈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유연하게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그리드스페이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저희가 코드 구현을 통해서 실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겨에서 액세스 요리하기 실습 파트 봐볼 건데요.
이제 용어도 익숙해질 겸 뭐 그래프의 집합이네, 뭐 그래프의 영역이니 이런 명칭보다도 피겨 액시스란 명칭 사용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그냥 액시스 잠시만요. 그냥 액시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래프를 딱 봤을 때 피겨의 0,0점을 잡고 각각의 액시스의 좌측 하단점을 어디에 위치하게 할 건가 이걸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각각 다 집어보면 액시스 1 같은 경우에는 0.0,0.5, 액시스 2는 0.5,0.5, 액시스 3는 0,0, 액시스 4는 0.5,0 이렇게 정의를 해야겠죠. 위로 올라가 보면 실제로 0,0.5, 0.5, 0.5, 0,0, 0.5,0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만 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나와 있는 쉐어가 뭐냐면 이 쉐어 AX1이라는 축에 맞춰서 그 나머지 그 엑시스들의 축 값도 모두 다 동일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의 왜곡에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x1 같은 경우에는 y축의 값의 축의 범위가 0.0부터 1까지였는데, 예를 들어 x2 같은 경우에는 1부터 2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둘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둘이 같은 값인가요? 아닙니다. x는 y축의 값이 0부터 1까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고, ax2는 y축의 값이 1부터 2까지 범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래프인데, 저희가 축의 값을 잘못 설정해 주거나 공통으로 설정해 주지 않는다라면, 사실 공통으로 설정해도 안 보이겠죠. x축은 0, 1이고 얘는 1부터 정의가 되는 부분이 보이지도 않을 건데, 그렇게 이제 축의 값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은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그 하나의 축에 좀 다 담을 수 있게끔 정의를 한 이후에 나머지를 그 축에다 맞춰서 보는 편입니다. 이런 쉐어 y를 사용하게 되면은 쉐어를 할 y축에 x 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뭐 이렇게 다 고정이 그 공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플롯을 이용해서 실제 뭐 221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2x2 행렬로 자를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 영역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표기 노테이션은 2x2 행렬로 만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영역을 내가 설정하겠다, 할당을 하겠다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영역을 각각 이제 x로 다 할당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이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리드 스펙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그리드 값을 3x3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유연하게 슬라이싱 이용해서 실제로 열을 0, 1 정의한다든지 횡을 1부터 끝까지 정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엑시스를 다 좀 다룰 수 있게 됐는데, 피겨 안에서 엑시스를 다루는 법 알았는데 이제 그다음 뭘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하냐면, 이제는 플랫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거예요. 저희가 일단 데이터가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데이터 크게 의미 없어요. 그냥 임의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플랫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시본, 판다스, 매플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세 개 다 전부 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희가 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눈에 보이는 걸로 갈게요. 잠시만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피겨 안에다가 네 개의 이런 X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그래프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 하나의 공간에 그래프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정의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모든 세팅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각각의 X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서 플랫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야겠죠.
지금 이 단계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단계가 그 플랫을 넣어주는 단계인 겁니다. 실제 결과물 한번 먼저 봐볼게요. 우리가 지정한 그 X 공간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공간에는 데이터 플랫이 안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원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지금 알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C본이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이렇게 파라미터 중에서 X라고 하는 걸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규먼트로 X1이라는 공간에 이 그래프를 그려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히트맵이니까 이런 구조로 플랫 1을 채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그 자체, 이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판다스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정의를 하죠. 판다스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상태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 뒤에다 플랫만 이용해 가지고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에 x를 지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x2로 두게 되면은 저희가 x2라고 정의했던 그 x 공간에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플랫립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플랫립에서 AX4라고 저희가 정의했던 공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플랫4라고 지금 적혀 있네요. 이 플랫4라고 정의된 공간을 스캐터 함수, 스캐터 그래프를 그릴 거, 스캐터라는 산점도를 그릴 거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실제 그 X4라고 정의된 이 공간에도 바로 이렇게 스캐터 함수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요구했던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를 내드릴 건데 이런 코드가 있어요. 진짜 이거 돌아갈 건데 잠시만요. 네, 이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x, y축에 격자점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넘파이를 이용해서 격자를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넘파이를 이용해서 격자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구조를 짜는 거 이거 한번 저는 셋으로 했지만 셋으로 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걸 과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 격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리니어 스페이스나 이런 함수들은 저희가 파이토치나 이런 딥러닝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빈 공간을 생성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실습 코드를 좀 잘 살펴봤고요. 이제 네, 발표를 이것으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 데이터 시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지만 사실 어, 막상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배우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각화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강조 아닌 강조를 거듭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10월 컨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